제가 그래서 2025년 7월에 정권이 만약 여당이 이긴다 그러면 작년 2023년 12월 달에 발표됐던 내용을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점수제 비자의 변화입니다. 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정부 스폰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확대하고 있겠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티보다는 외곽 지역 위주로 고용주 스폰 비자를 변경하거나, 지금도 현재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폰 비자 중에 외곽 지역에서 신청하는 스폰 비자가 훨씬 빨리 나와요. 노미도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주권 받고 싶으면 외곽 지역으로 가세요라는 이민성의 약간 암묵적인 신호죠. 그 다음에 영주권 루트 자체를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186 비자도 건들고 싶어 하고 494 비자도 건들고 싶어 합니다. 그럼 189도 비자도 건들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부분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당에서 말하는 거는 2025년 7월 달에 약 한 5천 명 정도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줄여갑니다. 계속적으로 줄여가기 때문에. 근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될 것 같아서 그건 아무도 예측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호주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에서 하원은 법안을 만들고 상원은 법안을 통과시켜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은 거의 지금 노동당이 88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상원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노동당이 그린당과만 얘기만 잘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정부가 탄생한 거죠. 노동당도 이렇게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결과예요. 선거 분석하는 내용은 대부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당인 피터 두턴이 뭘 실수했느냐면 반이민 정책이 너무 많이 어필이 되어서 중국계 호주 시민권자들이 노동당에게 표를 많이 줬다. 그래서 그게 뭐 실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민하고도 1번이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첫 집 구매를 위해서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어떤 인더스트리가 가장 유망하겠습니까? 당연히 빌딩 컨스트럭션이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돈을 계속 되는 거죠. 주정부도 되고 연방정부도 되고 이제 뭐 인프라 쪽에 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선거 내내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벌크빌 확장. 다른 말로 하면은 복지, 그 다음에 의료 분야, 특히 의료 분야에 노동당은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군이 의료 관련, 헬스 관련 직업군이라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호는 원래 좋았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올해 내년에 좋다고 해서 내가 공부 끝나고 나서 영주권 신청할 때는 좋을 거다 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때 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3년만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나 이 알바니스 정부 하에서는 아직은 의료, 헬스 쪽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넷 이민 감소, 만약 영주권자 이민 감소라면 괜찮은데 이게 넷 이민 감소라는 게 말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넷이란 뜻은 관광비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상에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관광비자를 신청한 만큼 안 줘요. 좀 더 짧게 줘요. 이게 원래 369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민성의 관광비자 시스템이. 그러면은 신청한 게 369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있어도 3개월 주고, 뭐 4개월 신청해도 뭐 결과적으로 6개월 주고, 이런 느낌인데 거의 신청한 기간만큼만 딱 줘요. 따라서 지금 넷 이민 감소를 왜 하냐면은 고수면도 인력을 우선시하고 주거 문제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외곽 지역의 그런 도시 쪽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 또는 승인율도 상당히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SID 비자 그대로 갔죠. 왜냐면 여당이 이겼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73,150이나 인컴 스트레스 홀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7월 1일부터 76,515불로 항상 상향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73,150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냐는 그런 고민이 되겠죠. 이미성 그걸 원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고용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약간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야당에서 뭐 학생 비자를 어렵게 하고 뭐 비자 신청비 엄청 올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25% 인상을 바랬습니다. 따라서 그게 지금 현재 1,600불에서 2,000불로 인상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작년에 비자 거절 상당히 많았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2025년 7월부터 어떨 것이냐, 계속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준비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법무사 협회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비자 심사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407 비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많이 없잖아요. 485 비자나 관광 비자에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별로 없어요. 학생 비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학생 비자를 연장해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트레이닝 비자를 많이 가요. 정확히는 졸업생 비자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학생 비자에 현장 실습 학생 비자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트레이닝 비자 제가 워닝이라고 한번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레이닝 비자가 거의 4배가 늘었어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학생 비자가 힘드니까 당연히 트레이닝 비자 갔겠죠. 근데 트레이닝 비자 가도 뭐라고 해요. 어디서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닝 비자는 스폰서십을 엄청나게 심사를 강합니다.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유를 다 들어서라도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학 가면 학생 비자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지만 저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 공부로 선택을 하세요. 최대한 3, 4년 안에 공주권을 도전할 수 있는 학과. 저는 엔지니어링을 조금 비추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주항공공학을 공부한다 쳐요. 비자는 나오겠죠. 근데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 전공을 살려서. 그건 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물리치료학과는 좋죠. 왜냐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의료 분야잖아요. 의료 분야는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죠.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어렵고 졸업하기 어렵죠.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만약에 물리치료학과하고 간호학과 둘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간호학과를 선택하죠. 이유가 뭐냐면 공부가 짧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뭐 물리학과 졸업한다 해서 무조건 빨리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과 자체는 좋은데 간호학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물리치료학과가 무엇이 더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요.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상의 목표는 정부의 목표가 뭐냐면 집 건축하는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비자를 넣는다면 카펜터나 타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 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벌금이 있으면 영주권이 많이 힘든가요? 그건 아닙니다. 벌금도 중에서도 영주권을 갈 때 벌금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냐면은 12개월 이상의 구류형이 있으면 거의 좀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류형이 한 달, 두 달, 석 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쳐서 또 12개월 넘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시리어스한 범죄, 뭐 살인 사건이랑 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패밀리 바이올런스, 성범죄, 아동 범죄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러면 범죄 기록이 있다 해서 내가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아동 성범죄가 있었는데 정말 오래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그에 대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사회봉사 명령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리고 나서 뭐 그 사람하고 파트너 비자를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범죄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거를 상쇄할 만한 다양한 사유가 있고 주변에 탄원서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청하는 비자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비자는 그 캐릭터 테스트를 웨이브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아닌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비자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